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영웅하면 이게 할리우드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난달 3일 오전 9시쯤 고속도로에서 수상한 승용차 한 대가 발견됩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인데요. 네. 속초 방향으로 향하는 차들이 도로를 주행하는 이 와중에 차 뭐예요? 1차로를 주행 중이던 검은색 차량이 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 졸음운전인가 싶었지만 해당 차량은 이후에도 서지는 않았고요. 중앙 분리대를 여러 차례 충격하면서 속도를 점차 늦췄습니다. 일단 졸음운전인가 싶기도 한데 졸음운전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지윤 기자님 저 중앙분리대를 쾅 부딪혔을 때 어머 놀라가지고 깨긴 깰 거야. 근데 그 위에 조치가 안 취해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아마도 이 운전자에게는 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이 있어요, 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민들이 하나 둘 차에서 내려 이 검은색 차량에 다가갑니다. 어머. 이렇게 굴러가는 자동차를 막아서고는 어머.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문 손잡이를 당겨보고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보지만 문은 모두 닫힌 채 열리지 차 주먹으로 않았습니다. 때리면 손 다쳐요, 진짜네. 이내 급히 어디론가 다시 뛰어가는 시민들, 그리고 저렇게 소화기를 들고 와서 창문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하, 도구를 썼습니다, 네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렇게 끊임없이 소화기로 창문을 내리쳐 창문을 깨려고 시도하는데요. 네. 결국 창문이 깨지게 되고 이 차량 안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어쩐지 저 상황대로 운전자가 문을 안 연다 싶었는데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근데 저분들이 근데 어디서 갑자기 저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분들이? 이 사고는 지난달 3일 오전 9시경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한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더니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도로 가장자리에 완전히 멈춰서는데 이 광경을 2차로에서 뒤따르던 한 고속버스 기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버스에는 기사와 단체 승객이 타고 있었고 당시 이 고속버스를 포함해 총 4대의 전세버스가 일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을 눈치챈 직원들과 승객들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서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 직원은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운전자 구조에 나서는데 문이 모두 닫혀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자 이 고속버스 운전자가 이 버스에 비치해둔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는 창문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창문이 깨지면서 이 직원들은 운전자의 가슴을 두드리고 몸을 흔들어 깨우기에 이릅니다. 결국 운전자 이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도로공사 순찰 차량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야, 진짜 영웅분들이에요. 그런데 저 도움을 주시는 동안 저게 고속도로잖아요. 서울에서 양양 간 고속도로 한 정중앙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면 많은 차량이 다닐 텐데 김현주 평론가님 혹시 뒤에서 막 차량들이 오면서 막 추가 사고 위험 없었어요? 그러면 큰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 차량들이 굉장한 속도를 내는 이 고속도로에서는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추가 피해로 이어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었으면 어쩌면 그런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뻔한 일을 저렇게 많은 승객들과 또 직원들이 내려서 도움을 주시는 바람에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인데요. 네.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가 하니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버스의 비상등을 켰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고속도로에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에게 여기 앞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그 신호를 보내주었고요. 또 1, 2차로를 일단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추돌 사고를 막고 또 대비를 했고요. 또 다른 차량들의 경우에는 뒤에서 기다리는 상태로 앞쪽 사고에 대해서 어떤 그 통제 역할을 하는 등 해서 정말 이어지는 참사가 없도록 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승객분들이요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순간에 딱 분담을 하신 거예요. 일단 위험 신호 보내 뒷차 막아 그리고 이렇게 역할 분담했는데 일단 최초로 저 도움을 주시겠다고 판단하신 버스 운전 기사님 저희 제작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차량인지 최초에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서행을 하면서 그 창문으로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기사가 조수석 쪽으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의식을 잃으니까 일단 살려야 되겠다. 구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그 당시에. 제 차에 탄 승객분이 남자분이 3분이 있어요. 제가 요청을 했죠.
그러는 순간 이제 손님들이 막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당시 운전 기사분하고 제가 통화가 됐어요. 어저께. 뇌졸중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그 응급차에 실려가면서 그 의식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모르고 기억이 전혀 없답니다. 세상에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던 상태인데 지금은 다행히 의식을 찾았고 통화까지 할 정도로 일단은 호전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기사님과 승객분들 도움 덕분에 긴급한 구호조치 덕분에 아마 호전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 영웅분들 저희가 감사의 박수 또 다시 한번 안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중앙고속 94기 승무원이십니다. 승무사원 최우영 기사님과 넉 대의 전세버스에 타고 계셨던 승객분들, 슈퍼맨 영웅 같은 분들, 그 승객분들에게 정말 무한 감사의 박수를 뉴스파이터가 보내드립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